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만약에 갑의 2분의 1, 을과 병이 동점일 때 을의 2분의 1이라면 이 상태로 보자.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이야 지금. 그러면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사용하는 것은 적법점유다, 불법점유다. 사용하는 것은 반을 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반이 안 넘은 게 적법이요, 불법이야.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아, 그러면 지분 침해구나, 이런 생각을. 따라서 지분 침해냐 아니냐 생각을 해주는 게 공유의 문제 해결 본질이야, 이게. 그러면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독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갑은, 자, 이제 침해 제거가 나오는데, 침해 제거는 각자가 할 수 있는데, 공유물에 침해가 있으면, 이제 소유물에 침해가 있으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 자, 외운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요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유로 다시 와서 거기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아직 못 왔지? 거기에 다시 공유로 되더라고, 그죠? 페이지 273페이지로 가보셔. 273페이지. 거기 봤더니 거기에 200 양가로 3번에 공유물의 관리행위 나오나? 그냥 관리행위는 동그라미 쳐. 관리과 이렇게 동그라미 쳐. 관리과. 원무과, 관리과. 공유물의 관리행위에다 관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분의 과반수, 과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외워본다. 관리과.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돼? 과반수. 그 2분의 1은 과반수요, 과반수가 아니야. 과반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2분의 1은. 이해하셨냐고? 한 장 넘겨. 275페이지에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보이거든?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거기다가 몇 줄을 것이요? 보존행위는 수선한다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보존행위는 침해 제거 이렇게 써야 돼. 침해 제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무슨 행위? 침해 제거. 그러면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침해 제거인데 이 침해 제거란 자기 지분을 침해당하는 거죠. 자기 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을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갑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침해하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을이 사용하려거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 동의 없이 독점해서 쓰는 경우는 지금 을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해하셨나? 그럼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갑이 독점해서 쓰는 것은 불법점이요, 적법점이요. 그렇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갑의 점유는 적법점이야, 이런 거. 그러면 갑의 점유는 적법점이니까 이때 을은 자기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이게 적법점이니까. 대신 을도 3분의 1만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을은 갑에게 3분의 1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해. 자, 근데 각각 지분이 2분의 1씩이야. 이제 2분의 1씩. 그러면 을이 독점하는 경우에는 갑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과거에는 보존행위로서 갑은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실 수 있었던 게 2년 전에 판례였다고. 그래서 을이 여기서 지금 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여기서 독점해서 벼를 심어놨어. 벼를 심어놨다고. 그때 갑은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전부 내놓으실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지금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농사를 짓고 있어 독점해서 벼를 심어놨다고.
그럼 갑은 내놓으라고 해야 돼? 자기도 가서 심어놓으면 돼?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갑도 머리 넣고 대가리 넣고 가서 뭐 심어놓으면 된다 이것이 판례로 변경된 거야. 즉 뭐냐면 네가 독점에서 쓰는 거 나도 사용할 테니 나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청구하는 거지. 즉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거 꼭 알아야 될 게 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걸 또박또박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소수 지분 2분의 1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2분의 1 지분 공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내노시오는 못하고 나도 같이 사용해서 쓰려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다 같이 공동사용, 방해 금지 청구 이것만 한다 이것이 판례니까 주의하셔. 그럼 그걸 이제 밑줄 그셔봐.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느냐면 저 275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자, 공유물의 소수 지분 공유자가 소수 지분 공유자들 밑줄 그시고 2분의 1 이렇게 써보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소수 지분 공유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지분을 침해했어 안 했어요? 다른 공유의 지분 침해했지. 그럼 침해했으면 이거 생각해야 돼. 물청, 무청, 손청을. 그래서 읽어보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밑줄 그셔봐.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이 반환 청구야. 반환 청구. 물건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지금 27회, 31회, 32회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32회 시험이 작년도 시험이야 이게. 자, 다시 해.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독점하는 경우 다른 2분의 1 갖고 있는 갑은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시 할 수는 없고 밑에 본다. 밑에.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거기다 동그라미 쳐. 방해 제거. 방해 제거. 그 다음에 공동점유 방해 행위의 금지 청구. 즉 뭔 얘기냐면 말은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결론은 공유물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만 가능하다 그러세요. 방해 제거만.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거 항상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눈빛이 좀 이상하다. 이쪽으로 와봐. 갑을병이 이렇게 3분의 1씩 갖고 있어. 3분의 1씩. 근데 3분의 1씩 갖고 있는 을이 독점 보고 있어. 을이. 그러면 이 갑이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존행위는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야.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것이야. 거기다가 또 써요. 이게 275페이지 맨 위에다가 양가로 4번에 공유물의 보존행위에다가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걸 이렇게 쓰라고. 보존행위는 남의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주장해서 물부손 행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을이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는 이 토지에 대해 을이 독점하는 경우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시오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을에게 3분의 1만큼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는 있고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때는 병의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도 내놓으라고 해야 돼.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그렇게 꼭 기억하라고.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것이 보존행위지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따라서 부당이득도 자기 지분만을 주장해야 돼.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자기 지분 주장해, 타인 지분 주장해요. 이게 보존행위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봐. 갑을병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 갑을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단으로 공유물이 어떻게 갑을정으로 넘어갔어. 정으로. 지분이 갑을병의 공유자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는데
병의 지분이 정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전되어서. 근데 이게 무효야, 무효. 그러면 이때 정의 지분은 무효일 때 을은 정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라고 을이 주장할 수는, 을은 자기 지분 주장해야 한다니까. 그러므로 병의 지분이 정의 지분으로 넘어갔으니까 지분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을이요, 병이요. 병만 방해제거 주장하는 거지 을이 병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게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것이 보존행위다 하시면 돼. 이제 정리해. 갑을병이 이렇게 3분의 1의 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A가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단독으로 A에게 건물 철거 시 홀수. 건물 철거는 반환 청구요, 방해 제거 청구야. 방해 제거잖아 지금.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단독으로 건물 철거 시 홀수 있고 제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내놓으라고 할 때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기에서 갑을병 전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돼. 두 번째는 A가 불법 점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해주시오 할 때의 손해배상의 내용은 자기 지분만,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그래, 을의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4번에 양가로 2번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2번 봐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밑줄 그으셔. 자신의 지분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도 자기 지분의 비율에 대해서만. 아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공유를 막 공부했는데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물권적 청구 있냐 없냐, 부당이득 청구 있냐 없냐, 손해배상 청구 있냐,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보존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즉 관리행위는 과반수인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침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 침해냐 아니냐. 자, 여기 갑이 2분의 1, 을의 2분의 1인데 갑이 독점하면 을의 지분을 침해한 것이 안 한 것이요. 했지. 그럼 을은 단독으로 전부 내놓으셔 할 수는 없고 어떡하라고 그랬어? 나도 같이 쓰자 하자고. 다시 나도 같이 쓰자. 공동 사용을 하는데 너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공동 사용 방해 금지 청구 이렇게 그런 표현을 나같이 쓰려거든.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환 청구요, 방해 제거 청구요. 그래, 요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의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번 달에는 이렇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만 아시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어떻게? 과반수.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처분행위가 무슨 짓이야? 설정 양도. 자, 여기 이제 하나만. 갑을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어. 3분의 1씩. 근데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병이 이 토지를 전부를 정에게 매매했어. 매매. 전부를 정에게 팔았다고. 혼자서. 그럼 정신 차려봐. 요것하고 싫 테니까. 갑을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정에게 전부를 팔아먹겠다고 매매했다고. 그걸 매매해놓고 나중에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그럼 매매할 때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이건 부담행위니까 매매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한 것이 처분행위라니까. 지금 새로 늦게 오신 분들, 돈 조금 내신 분들 또 꼭지가 돌지. 매매는 그냥 약정이야, 약정.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는 약정. 그 다음에 등기해주는 것이 처분행위라고. 따라서 이 병이 혼자서 X 토지 전부를 정에 넘긴다고 약속해놓고, 자, 1번 갑을병에서 2번 병 이렇게 넘어가,
정 이렇게 넘어갔다면 갑을병에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통해 정액에 넘어갔다면 정액에 등기 넘어간 것이 처분행위야. 근데 병이 정액에 매매한 것은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야.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등기해준 것은 무효.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 따라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생각나? 그 타인의 권리에도 매매도 유효하다는 이론에 의해서 이 병이 전부에 대해서 정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자체는 유효이고 등기를 해줬다면 자 이제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병이 정과 매매해서 전부를 등기해줬대. 그럼 정명의의 단독 소유 등기는 전부가 무효요. 병의 지분은 유효요. 그러니까 병의 지분은 유효니까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하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등기가 일부라도 유효하니까 이런 게. 자 무슨 얘기냐면 공유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매하는 것은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 유효.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유를 마치자고요.